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주말을 맞아 폭염이 계속된 동해안에는 막바지 피서를 즐기러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영서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윤 기자입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은 오늘도 30도가 넘는 찜통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척 궁천 37.4도, 동해 35.4도, 강릉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해변과 계곡은 막바지 피서를 즐기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우연하게 지나가다 들렸어요. 근데 사람도 많고 휴가철이라 많이 덥다는데 바다에 오니까 확실히 시원하네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근데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영서 지역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철원군 마현리에 오늘 새벽 시간당 47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원주시 불원면에 오전 한때 시간당 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산간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철원과 양구 등 일부 산간 지역은 어제부터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 영동 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에서는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리며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자연 경관이 좋은 산간 계곡에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손님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이 심해지면서 문을 닫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맑은 물과 수려한 경관으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찾는 흥정계곡. 물길을 따라 각양각색의 펜션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호황을 누리던 펜션. 하지만 최근에는 7, 8월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예약률이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펜션은 늘고 관광객은 감소하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매년 갈수록 1, 20%씩 계속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펜션들이 불황을 겪는 이유는 2002년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정이 완화된 이후 펜션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곳 흥정계곡을 비롯해 봉평면에만 300개 이상의 펜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가량은 여름 한철만 장사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터넷 홍보 등 지출은 점점 증가하고 캠핑 바람이 불면서 손님은 크게 줄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펜션들이 많이 죽어있죠. 지금 텐트 치고 다들 노는 게 지금 그런 것만 이쪽으로 더 좋아하니까. 강원도 내 농어촌 민박을 포함한 펜션은 모두 6천여 개. 펜션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동계올림픽 숙박시설 활용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춘천시 소양로 소양 1교에서 34살 A모 씨가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A씨는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오늘 새벽 가족에게 전화해 살 가치가 없다는 말을 한 뒤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원주천에서 기름띠가 발견돼 원주시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원주시 가연동의 한 하수관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2시간가량 원주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원주시는 정확한 유입량과 어디서 기름이 흘러들어왔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문화예술계의 랜드마크가 될 원주 종합체육관이 오늘 준공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원주 종합체육관에서는 준공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과 기념식수 등의 행사와 함께 축하 공연과 원주 동부 선수들의 팬사인회도 열렸습니다. 원주시 명륜동 2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4,594석 규모로 지어진 원주 종합체육관은 프로농구 시즌에는 동부 프로미 농구단의 홈구장으로 비시즌에는 각종 콘서트와 문화공연장으로 사용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해변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올여름 들어 발생한 물놀이 사고는 모두 24건으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수용 미숙이 6건으로 가장 많고
다슬기 채취, 파도 휩쓸림, 음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사고 다발 지역에서는 물놀이를 하지 말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꼭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도공사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삼척 도계 지역에서 오는 14일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4일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 발주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와 민원 신청인인 삼척시 도계읍 산마아파트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조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마아파트 주민 32명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개통될 도로와 인접해 사실상 주거가 힘들다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아파트 매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이 도내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강원도와 벌여온 당정협의회를 중앙당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민주당은 오는 10월 초쯤 김한길 대표와 원내 대표단,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당정협의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이 회의가 열리면 중앙당이 강원도 현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현안별 국비 확보 대책을 논의할 수 있어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인이 가보고 싶은 관광 100선에 도내 관광지 15곳이 포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6월 20일부터 인터넷으로 실시간 순위 투표를 실시 중인 한국관광 100선에는 태백산 천재단이 전체 29위로 도내에서 가장 순위가 높고 춘천 남이섬이 31위, 삼척 대일이 동굴지대가 33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